안녕하세요. 모토벨로 박 실장입니다. 오늘은 겨울철 자전거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겨울철 주행 시에 부품이 성능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교환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필요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겨울철 자전거 관리 저희가 제공하는 영상을 통해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배터리에 관련해서 저희가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추운 겨울철에는 일회 충전했을 시의 이동거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고객님들이 간혹 질문을 하십니다. 배터리의 성능이 저하된 것 아닌가 하는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하지만 리튬 이온 배터리의 특성상 주변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 같은 경우에도 날씨가 추운 날 통화 시간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는 배터리의 성능 이상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다시 원상태로 복구가 됩니다. 자, 겨울철 배터리 관리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주의하셔야 할 점은 방전된 상태로 장시간 방치를 하게 되면 배터리 성능 저하 및 고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겨울철에 배터리를 어떻게 해야 제대로 관리하는 건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장시간 배터리를 보관해야 될 경우에 반드시 완전히 충전된 상태로 실내에 보관해 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래도 2주에 한 번씩 다시 충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품 충전기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충전이 완료가 되면 충전기를 배터리로부터 분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터리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본사나 대리점으로 연락을 주셔서 적절한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이상이라는 것은 배터리의 형태가 변형이 된다던가 아니면 냄새가 난다던가 아니면 용액이 흐른 자국이 보이는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자, 자전거 관리 방법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주 충전하기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사용하지 않더라도 보관 중에 조금씩 방전이 일어나는데요. 특히 겨울철에는 그 방전율이 더 높아집니다. 따라서 최소한 2주에 한 번씩 배터리를 충전해 주시는 것이 저전압 또는 다른 배터리의 고장을 막는 데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배터리의 충전이 끝났을 경우에는 꼭 그 배터리로부터 충전기를 분리해 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배터리 충전기 내에는 과전류, 과전압 방지 장치가 있지만 그래도 이 충전이 끝난 상태에서는 충전기를 분리하셔서 보관하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게 사용하시는 방법임을 알려드립니다. 네, 두 번째로는 반드시 정품 충전기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제품을 구매하셨을 때에 저희가 제공하는 충전기를 사용하셔야 되는데요. 간혹 편의를 위해서 급속 충전기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호환 가능한 다른 회사 제품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배터리의 수명을 보장하지 못할 뿐더러 때로는 안전에 아주 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안전 인증을 통과한 제품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간혹 인터넷을 통해 전기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 화재 사건을 접하실 수 있는데요. 그 원인 중 가장 1순위는 정격이 맞지 않는 충전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저희가 제공하는 정품 충전기를 반드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배터리 보관 장소 정하기입니다.
자, 배터리는 20도 정도 되는 실내에 보관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통풍이 잘 되고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곳에다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너무 뜨거운 곳이나 실내 바닥에 배터리를 보관하시게 되면 배터리에 부담이 갈 수 있는데요. 주변에 가연성 물질이 없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 외관 상태 확인하기입니다. 외관 상태가 처음에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부풀어 오른다거나 아니면 누에게 흐른 흔적이 있거나 냄새가 난다고 한다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시고 본사나 구매하신 대리점에 연락을 취하셔서 적절한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내드린 대로 배터리 관리 방법대로 잘 실천해 주신다면 배터리 손상 없이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보관 장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본체를 보관하는 장소로는 실내에 보관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직사광선에 오랜 시간 노출되다 보면 도색 표면의 변색이나 타이어 갈라짐 등의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실내에 보관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경우에는 눈이나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보관하여 주시고요. 그조차도 조금 어렵다면 자전거 커버 등을 이용해서 보관해 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몇 가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기적으로 바람 넣기입니다. 수리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을 보시게 되면 얼마 타지 않았는데 타이어 펑크가 났다며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타이어 펑크의 원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외부의 날카로운 이물질의 찔림 현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턱을 넘어설 때 빠른 속도로 가다 보면 충격에 의해서 타이어 내에 튜브가 씹히는 그런 경우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적절한 공기압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이러한 펑크의 위험을 좀 줄일 수가 있는데요. 다음은 주기적으로 오일링 하기입니다. 전기 자전거도 자전거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구동계, 즉 체인, 변속기 등이 존재합니다. 내부 베어링의 마모를 막고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구동계, 즉 체인, 변속기, 디레일러 등에 주기적으로 오일링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단 브레이크 쪽에는 절대로 오일링을 해 주시면 안 됩니다. 네, 다음은 체인을 가장 작은 스프라켓에 위치하기입니다. 체인을 가장 큰 스프라켓에 놓게 되면은 디레일러에 큰 장력이 발생하게 돼서 관련 부속품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체인은 반드시 가장 작은 스프라켓에 놓아 주시고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겨울철에는 눈이 온 다음에 도로에 염화칼슘을 뿌리게 되죠. 겨울철 라이딩 이후에 그 염화칼슘이 차체에 묻어 부식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 주행 이후에는 차체를 한 번씩 닦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겨울철 자전거 보관 및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자, 따라하기 쉽게 저희가 안내드렸는데요. 잘 기억하시고 실천하셔서 내년 봄에 즐거운 라이딩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